2024년 국세 체납액 110조 원. 작년 우리나라의 고액 상습 체납자 수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집계됐는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탈세 실태를 알아봅니다. 이곳 미술관에는 그림들이 가득 있는데요. 증여세 50억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여 점을 몰래 사둔 건데 시가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그림들, 국세청이 압류했습니다. 심지어 미술품을 구매해 빌려준 뒤 대여비를 챙기는 탈세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금 낼 돈으로 이른바 미술품 재테크까지 한 거죠.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에 들어갔는데요. 그 수법도 천태만상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즐기거나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으로 빼돌리고 미술품이나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납자들의 탈세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국세청의 재산 추적도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직접 매각하여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의 주거지를 급습한 국세청 직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있던 체납자는 고함을 치며 거칠게 저항합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자 고가의 가방과 미술품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압류한 재산이 모두 합쳐 6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이번엔 국세청 직원 20여 명이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합니다. 서랍과 옷장, 심지어 김치통에서도 현금 뭉치가 나옵니다. 모두 11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고액 체납자 70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종소득 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기획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체납 징수 공무원들이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만사구청 세무과에서 왔어요. 1시간 넘는 실랑이 끝에 문이 열리고 체납 기동 징수반이 고액 체납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밀린 지방세 1억 7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남편이니까 얼굴이 한 번씩 좀. 안방에 들어서자 고가의 장신구와 골드바가 발견되고 물건이에요. 가방 14점과 귀금속 70여 점, 달러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구석구석 값진 것들이 있는 거야. 징수반의 방문에 언성을 높이며 반발하거나 뭐 하는 거야 여기로? 그런지 아시잖아요. 아니 아는데 그럼 지금 그 돈을 내가 쓴 거냐고. 코로나 오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냥 사업자만 안 죽이고 있지 거의 전혀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져 돈 빌릴 곳조차 없다고 해명하지만 집안 곳곳에선 값비싼 양주와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나옵니다. 경영이 어렵다며 사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건데 이처럼 납세 여력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체납은 엄연한 불법이고 탈법이기 때문에 고의로 세금을 납부치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해. 이곳은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전 식품업체 대표가 사는 집. 징수하러 들어온 국세청 직원이 방 한 구석을 가리킵니다. 저 밑에 바닥이요. 가구와 바닥 사이 좁은 틈에서 5만 원권 다발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청은 현장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6억 원 상당을 확보했습니다. 전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체납자는 금고에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두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위장 이혼 사례로 판단하고 돈과 차량 10대를 압류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체납자가 격렬하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욕설을 하며 국세청 직원들을 막아섭니다. 아이고,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집안을 수색해 1억 원을 찾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위장 이혼을 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세워 재산을 출연하는 등 명의를 바꾸는 방식도 상당수입니다.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체납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에 5억 원이 넘는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 친인척 계좌로 수익을 빼돌려 세금 납부를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질수록 징수원들의 징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청주시 체납 처분반이 아파트 주차장을 샅샅이 살핍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번호판을 떼는 대신 바퀴에 금속 족쇄를 채웁니다. 번호판 영치가 자동차세 체납 시에만 가능하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표적 영치 방식입니다. 자동차세는 납부하면서 다른 지방세는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이동수단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후 강제 공매 처분의 체납액을 충당하는데 기존 번호판 영치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 해가지고 저거 팔면은 그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은닉 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재산 압류에 대비해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현금을 법적으로 되돌려 체납액을 회수하려는 조치입니다. 세금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체납 활동을 이 밖에도 가택 수색과 가상화폐 압류, 출국 금지 요청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중구 혁신도시의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출입문 사이로 직원이 보이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계세요? 저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잠시 한번 문 좀 열어주세요. 찾고 있는 사람은 50대 A씨. 국세 70여억 원과 지방소득세 7억 6천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징수팀은 A씨가 아내와 자녀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그 범칙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확보가 되는 대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비양심적인 체납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악질적인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납세의 의무, 고액 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반드시 바로잡아야겠습니다.